네, 언론중재위원회 이석형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네, 위원장님, 제가 시각 장애가 있는데 시각 장애를 앓고 있을까요? 시각 장애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중에 뭐가 맞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앓고 계신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생각합니다. 하기가 곤란하신가요? 잘 모르시나요? 죄송합니다. 그 마이크 좀 정확히 대고. 아직 답변을 안 하셨어요. 저 들리긴 하는데 예. 네, 잘 모르시겠어요? 어떻게 아니, 표현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것으로 여러 가지 아니, 그러니까 다소간에 답변을 짧게, 제 시간이 정말 촉박해요. 예. 다소간에 여러 불편을 느끼고 계실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아니, 있습니다. 불편을 저는 안 느끼는데 예. 다수가 느끼시는데 앓는 게 맞을까요? 있는 게 맞을까요? 앓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아이고, 생각을 합니다만. 세상에 축하드립니다. 네, 틀리셨습니다. 네. 위원장님이 이러시니까 이게 보도들이 보통 저는 정정보도를 상당히 많이 요청하는데 사실 데스크에서 이제 그만하라고 해가지고 예. 보도 정정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정말 사소한 것 같은데 장애는 손상, 병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극복해야 될 대상도 아닙니다. 정체성이라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사회적 모델로, 전에는 의학적 모델 모형으로 손상, 부족 이렇게 판단되었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적 모형으로 인해서 사회에 이런 전반적인 환경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장애가 부각되는 것으로 보아서 장애는 독창적인 하나의 독자적인 특징이라고, 그 사람만의 독자적인 그런 그 성격으로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쭤본 이유는 사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시정권고 심의 기준 제10조의 2에 의해서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하며 보도 과정에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5년간 시정 권고 소위원회에서 결과에서 장애 차별적 표현으로 시정 권고를 받은 사안이 한 건도 없었어요. 한 건도 없었는데 이제 위원장님도 이렇게 모르시니까 당연히 없었던 게 맞네요. 그래서 예. 심의 모니터링에서도 없었고 실무진 회의에서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시정 권고 소위원회에서도 이런 표현의 남발에 대한 시정이 전혀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계셨는데 위원장님도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중요한 사안인데 지금 언론진흥위원회 표한수 이사장, 네. 이사장님은 잘 알고 계셨을까요? 네,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다행입니다. 진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진흥 여기 보니까 내역 사업에 보니까 기자들, 수습 경력 기자들 상대로 교육 연수 진행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잘하고 계신데 이 잠깐만, 부분 김혜지 의원님, 표한수 이사장님, 저 나와서 마이크에서 발언해 주시죠. 거기 마이크는 안 켜지나? 네, 두 분 다 이제 네, 예. 책임이 있으셔가지고 두 분께 다 잘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예비 언론인들 수습 경력 이런 그 언론인들 상대로 교육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교육이 혹시 포함되어 있나요? 예, 당연합니다. 그 포함되어 교육 있고요. 뿐만 언제부터 아니라 교육 시작하셨어요? 네, 우리 위원장님도 한번 교육 시켜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좀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장애인에 대한 어떤 구체적 사안을 가지고 교육을 특별히 이건 구체적 사안이 하고 아니고 너무너무 있지는 일반적 않는 상황이라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한수 이사장님 저기 진흥위 19년도에 혐오 보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해서 인터뷰하신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비 언론인 또는 신입 기자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혐오 및 차별적 표현과 대체 표현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유의미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네. 그래서 이 조사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 문제점을 이제 조금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나 해결 방안을 마련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교육하시고 계셔서 말씀 물어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교육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네, 인터뷰는 저 전임 위원장이 했고요. 아, 네. 저는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수습 기자뿐만 아니라 경력 기자 교육에서도 그 장애 보도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그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관련 교재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 올해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서 하는 대한민국 심의회 그 스위스 본부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저희 이제 그 심의를 항상 하고 있는데요. 그 채택한 견해가 있습니다. 이제 9월에 장애인 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발표한 최종 견해를 보면 사회와 언론에서 장애인의 존엄성, 능력,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 캠페인이 부족하고 정치권과 언론, 미디어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태도, 부정적 고정관념, 그다음에 편견, 반복적인 증오 및 비하 표현이 지속되고 있으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게 이제 국제적인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고요. 그래서 두 분은 이게 상당히 가까우실 것 같아서 앞으로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한 인권보도 준칙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조금 숙지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가지 이제 표현들이 있는데 뭐 깜깜이 감염 환자 또 내지는 절름발이 행정 뭐 등등 있습니다. 뭐 정신분열적 행태 이 말을 그럼 이런 말 못 쓰면 그럼 우리는 무슨 말을 쓰고 사냐 이런 분들 계시는데 이게 다른 의원님들도 들으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앞으로 의정 활동 하시는데 이거를 쓰시기 전에 한번 본인 이름을 넣어서 예를 들어 깜깜이 환자 대신 뭐 포완수 같은 환자 내지는 뭐 이석형 같은 행정 이렇게 한번 이 본인 이름을 넣어서 먼저 생각하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발언을 하시게 되면 이게 얼마나 표현이 안 좋았나라는 것을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런 내용을 지금 잘 모르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가이드라인 정도는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교육도 시키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침을 좀 마련하셔서 그 종합감사 때 좀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오늘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한 본질과 그런 여러 가지 성격에 대해서 또 환기시켜주고 각성시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2016년도에 차별금지 장애 등을 보도에 대한 차별금지에 관한 보도 시정 공고 기준을 추가로 도입을 해서 그에 대한 실무적 노력을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심의를 더욱 실효성 있게 해서 시정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중에 심의팀 실무진에도 예를 들어 당사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당사자 관계 단체가 포함되어 있으면 훨씬 이런 일이 줄을 것 같습니다.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